지난 21일 기아자동차에서 주관한 신형 3세대 K5 미디어 프리뷰 행사에 다녀왔습니다. 신차 발표회나 시승 행사가 아닌 미디어 앞에 차량을 공개하는 행사인데요.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받고 있는 행사인 만큼 정말 많은 언론사와 매체가 방문했습니다. 저는 존경하는 장진택 기자님의 영상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정식 출시는 12월로 예정되어 있으며 그에 앞서 차량의 외장과 내부에 대해 궁금해할 독자분들을 위해 직접 다녀왔습니다. 현재 보이는 이 차량은 1.6T GDI 모델로 색상은 오로라 블랙펄입니다. 휠은 1.6 터보 전용의 19인치 휠이 들어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K5에게 가장 잘 어울리는 휠이었지만 터보 모델에만 달려나온다고 하니 좀 아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전면부에서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매우 낮은 프론트 노즈입니다.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실물로 봤을 때 포스가 더 강하게 느껴지는데 매우 공격적인 느낌입니다. 마치 그 분위기가 폭스바겐 시로코를 연상시키기도 합니다. 헤드램프는 가로로 길게 뽑아내서 1세대부터 이어져온 K5의 헤리티지를 계승했습니다. 보닛부터 내려오는 데이라이트는 방향등의 역할도 합니다. 타이거 노즈라 불리는 기아의 호랑이 코 그릴이 더 길어져 이 헤드램프 아랫부분부터 시작합니다. 그릴의 중앙도 두껍게 처리해서 매우 입체적인 느낌입니다. 실제로 공기가 통하는 구멍은 여기서부터 저기까지지만 노즐을 낮추고 그릴의 길이를 늘려서 전고는 낮고 전폭은 넓은 스포티하면서도 안정적인 비례감을 주는 것이 목표였던 것으로 보입니다. 범퍼 옆에 위치한 이 과감한 디자인의 에어터널 역시 스포티해 보이는데 큰 역할을 합니다. 실제로 구멍이 뚫려 있어서 공기 역학 등에 있어 긍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1세대부터 이어져 왔던 앞 팬더 위의 에어덕트 모형은 3세대에 들어서 없어졌습니다. 원래가 액세서리로서의 역할이었기에 이 3세대 디자인에 있어서 불필요한 요소로 생각한 것 같은데요. 사이드 미러는 소나타 DN8과 같이 도어에 부착이 되어 있고 전면 유리창 앞쪽으로 쪽창을 내서 시야를 확보하는 데 유리하게 설계했습니다. 3세대 K5의 이 핵심 포인트는 바로 유려하게 내려가는 루프라인인데요. 운전석 윗공간부터 트렁크 리드까지 꺾이는 부분 없이 물 흐르듯이 흐르는 디자인이 일품입니다. 기아차가 홍보하는 스포트백, 오더 쿠페의 느낌을 주기에 충분한 느낌입니다. 역시나 1세대부터 이어져 온 크롬 몰딩은 이번 차량에도 반영이 되었고 그 역할이 더더욱 커졌는데요. 운전석 윈도우 크롬 몰딩이 이 C필러를 가로질러 트렁크 리드까지 연결되어 있습니다. 측면에서 봤을 때 루프라인을 더욱 낮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내죠. 실제로 천장은 뒷좌석 헤드룸을 남기기 위해 조금 더 높은 위치에 있지만 시각적으로 끌어내렸습니다. 이 패스트백처럼 디자인하기 위해 뒷 유리창이 많이 눕혀져 있는 데에다 C필러에서 내려온 크롬 몰딩이 트렁크 리드의 이 반을 나눕니다. 실제로 리어 글래스의 크기는 트렁크와 경계선 부분에서 끝나지만 크롬 몰딩이 있는 곳까지 블랙 하이그로시 재질로 마감을 해서 뒷창문이 엄청 커 보이는 효과를 냅니다. 이것 역시 트렁크 리드를 극단적으로 짧게 보이게 해서 패스트백의 스포티한 디자인을 내려고 했던 의도로 보여집니다. 얼핏 봤을 때 이 육안상으로 보여지는 트렁크 리드, 즉 크롬 몰딩 아랫부분은 채 한 뼘도 되지 않습니다. 리어 램프는 K7 프리미어 모델에서 봤던 절취선 라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기아차의 후면부 패밀리 룩으로 자리 잡는 과정으로 보입니다. 뒷범퍼를 장식한 매우 큰 에어터널의 형태는 실제로는 구멍이 나 있지 않아서 별다른 기능을 하진 않습니다. 매우 긴 리플렉터와 듀얼 머플러, 디퓨저로 상당히 멋스럽게 꾸몄고요. 대신에 저 듀얼 머플러는 실제로 머플러의 역할은 하지 않습니다. 그냥 모양이고 실제 머플러는 범퍼 뒤쪽에 아래로 향하게 나 있다고 하네요. 이 스포티한 디자인의 리어 범퍼는 이 차량인 1.6 터보 모델뿐만 아니라 2리터 가솔린, 하이브리드 모델에도 공통적으로 적용됩니다. 이 매우 날렵한 인상의 전면부에 비해서 리어 램프의 디자인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아쉬운데요. 양끝의 면적을 넓혀서 방향지시등과 후진등을 넣어두었는데 아예 스포티하게 선 위주로 디자인하거나 조금 더 날렵하게 했으면 전체적인 조화에 잘 어울렸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트렁크는 K7처럼 기아 엠블럼을 누르면 열리는 게 아니라 중앙 리어 램프 아래쪽에 버튼을 눌러서 엽니다. 패스트백 스타일의 디자인 때문에 생긴 단점이 하나 있는데요. 트렁크 리드를 짧게 하다 보니까 트렁크 입구가 많이 좁아졌습니다. 트렁크 길이가 짧다는 걸 의식해서인지 가로폭은 넓게 뽑아냈는데요. 그래도 큰 물건을 실을 때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세단에 큰 짐을 실을 일이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실용성보다는 좀 더 디자인을 추구한 것으로 생각되네요. 입구가 좁다 할 뿐이지 트렁크 공간 자체는 공간 창출의 현대 기아 자동차답습니다. 이렇게 손을 뻗어도 트렁크 끝에 손이 닿지 않습니다. 트렁크 아래로는 타이어 리페어 킷을 놓는 공간이 있고요. 사실 익스테리어 디자인도 놀라웠지만 저는 인테리어 디자인 때문에 더욱 놀랐습니다.
육안상으로는 이 체급에 맞지 않는 엄청 고급스러운 모습을 띠고 있었기 때문인데요. K5의 인테리어 색상은 블랙 그리고 새들 브라운 두 가지로 나오고요. 현재 보고 있는 차가 새들 브라운, 이 차가 블랙입니다. 이번 신형 그랜저처럼 계기판과 센터 페시아 디스플레이를 같은 베젤을 쓰고 있어서 얼핏 보면은 커브드 디스플레이 같아 보이지만 디테일을 보면 그랜저와는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이 계기판 디스플레이는 안쪽으로 배치해서 동일한 디스플레이와 같은 느낌을 굳이 주려고 하진 않았습니다. 프리뷰 행사 특성상 시동을 걸거나 그러진 않아서 전원이 연결된 상태의 계기판 디자인만 확인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계기판을 통해서 얼마나 많은 정보를 습득할 수 있을지, 디스플레이의 시인성이 얼마나 좋을지는 확인하기 어려웠는데요. 디스플레이의 해상도 자체는 센터 디스플레이와 크게 다를 바가 없다고 느껴질 만큼 좋았고요. 아마 그만큼 많은 정보를 싣기 위해 계기판 디스플레이어에 힘을 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센터 페시아는 운전자를 향해 확연하게 좀 기울어져 있는 편이라서 배려받는 느낌이 듭니다. 조작성도 뛰어나고요. 변속 레버는 제규어 랜드로버 그룹에서 볼 수 있었던 다이얼식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제네시스 GV80 역시 다이얼식 변속 레버 적용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대차는 버튼식 변속 레버, 기아차와 제네시스는 다이얼식 변속 레버로 통일하는 것인가 좀 조심스럽게 추측해 볼 수 있는 부분이죠. 다이얼은 다이아몬드 패턴으로 그립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아래에 있는 다이얼은 K7과 같이 주행 모드를 조절하는 다이얼이고요. 실내 소재 역시 이전 모델보다 고급스러워졌습니다. 센터 페시아 위를 두른 가죽은 얼마 전에 시승했던 신형 그랜저만큼 고급스러운 느낌은 아니었지만 중형차에서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가죽을 썼다라는 느낌이었고요. 조수석에 위치한 앰비언트 라이트는 좀 크기가 크고 패턴이 보여서 안타까운 부분이 있었어요. 그 아래에 위치한 우드그레이는 마치 상위급의 K7처럼 넓게 빼내고 좋은 재질을 써서 한 급 위의 차량을 탄 것 같은 분위기를 내고요. 에어벤트는 실제 메탈 소재와 메탈릭 도색을 한 플라스틱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스포티한 분위기를 연출했습니다. K5에는 신기한 옵션이 하나 들어가 있는데요. 스티어링 휠에 음성인식 버튼을 누른 후 조수석 문 열어줘라고 부탁했습니다. 보이시나요? 카카오와 협업한 AI 음성명령 시스템으로 이 외에도 시원하게 해줘, 따뜻하게 해줘, 뒷좌석 열선 시트 켜줘 등 다양한 제어가 가능합니다. 뒷좌석은 현대기아 자동차답게 넉넉한 탑승 공간을 자랑합니다. 레그룸은 보시다시피 넉넉한 편이고 사실 낮은 루프라인 때문에 걱정했던 헤드룸이 생각보다는 넉넉했어요. 176cm인 제가 탔을 때 머리카락이 천장에 스치는 정도였습니다. 다만 키가 180cm가 좀 넘는다고 하면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네요. 뒷좌석 전용 에어벤트 밑에는 12V 아웃렛하고 USB 충전 포트가 있고요. 센터 암레스트에는 컵홀더가 있습니다. 문에 있는 수납 공간은 스피커 위치 때문에 다소 좁은 편이었고요. K5 도어 트림에는 별것 아니지만 신기한 게 하나 있는데요. 창문을 여닫는 스위치의 가장자리가 볼록 튀어나와 있습니다. 손을 기댔을 때 딱 고정시켜주는 느낌이 들어서 생각보다 편하더라고요. 지금 보시는 차는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스파이샷이 떠돌 때 다른 범퍼의 형상 때문에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세대 K5 초기형 모델처럼 SX, MX 등 다른 디자인으로 두 대가 나오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였는데 이 범퍼는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범퍼입니다. 휠 역시 하이브리드 모델 전용 휠이 들어가 있고요. 이 외에 하이브리드 모델을 위해 다른 디자인 포인트는 별도로 없고 트렁크 역시 일반 모델과 동일합니다. 배터리 등을 이유로 공간을 손해보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2.0 스마트 스트림 가솔린 엔진 모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은색 중형차는 별로 안 좋아하는데요. 영업용 택시가 생각나서요. 하지만 이번 K5의 은색, 스틸 그레이 색상은 은회색보다는 훨씬 톤 다운된 색상이고요. 거의 시멘트와 비슷한 느낌의 색상으로 차량의 무게감을 잘 잡아주는 정말 이쁜 색이었습니다. 휠은 2.0 가솔린 모델에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큰 휠인 18인치 휠인데 스팅어의 휠과 비슷한 느낌이 듭니다. 투톤의 이미지가 강해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선호하는 디자인은 아니지만 굳이 이 휠을 선택한다면 어두운 차량 색상보다는 스노우 화이트 펄에 가장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신형 K5는 총 6가지 색상으로 출시됩니다. 스노우 화이트 펄, 스틸 그레이, 인터스텔라 그레이, 오로라 블랙 펄, 그래비티 블루, 1.6 GDI 터보 모델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요트 블루 색상입니다. 참고로 1.6 터보에서만 선택할 수 있는 요트 블루 색상과 달리 그래비티 블루 색상은 1.6 터보에서 선택할 수 없습니다. 이 본래 리뷰했던 목소리로 들려드렸으면 참 좋았을 텐데 이렇게 나레이션으로 전달드려서 죄송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살펴본 K5에 대한 감성은 어땠을까요? 2010년에 출시됐던 1세대 K5는 실제로 파급력이 어마어마했습니다. 그 이전 시대의 중형차가 NF 소나타, 로체,
포르쉐, SM5 뉴 임프레션, 토스카 등이었다는 걸 생각하면은 아마 얼마나 놀라운 변화였는지 짐작이 되실 겁니다. K5는 그 디자인 하나 때문에 한때 중형차 시장에서 소나타를 제치고 1위의 자리를 지키기도 했습니다. 30년간 같은 이름을 지킨 소나타가 중형차 시장에서 1위 자리를 내준 일은 손에 꼽힐 정도로 적고 그건 바로 역사가 되었습니다. 1세대는 소나타의 자리를 뛰어넘는 역사를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다만 디자인적으로 너무나 완벽했던 1세대의 헤리티지를 계승하는 것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이었을 겁니다. 2세대는 결국 보수적인 변화를 보여줬고 1세대의 센세이션을 기대했던 소비자들은 약간 실망하기도 했을 겁니다. 결국 3세대의 K5가 이겨내야 할 건 소나타가 아니라 1세대 K5였습니다. 실제로 보니 기아 자동차는 K5의 헤리티지를 잘 계승하면서도 충분히 1세대를 뛰어넘을 수 있는 K5를 만들어냈습니다. 벌써부터 사람들의 반응이 뜨거운 걸 보시면 아실 수 있죠. 그렇다면 과연 이 차가 다시 한번 소나타를 뛰어넘는 기염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현재 소나타 DN8은 파격적인 디자인을 내세웠습니다. 이 보수적인 디자인이 판매량을 끌어올리지 못한다는 사실을 YF 소나타와 LF 소나타의 사례에서 확인했을 테니까요. 그 결과 소나타는 많이 팔리고 있지만 동시에 호불호가 강한 차량이기도 합니다. 반면 K5는 적어도 디자인 면에서 불호를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소나타 DN8도 급을 뛰어넘는 실내 감성을 자랑했지만 K5의 정갈하면서도 고급스러운 느낌과는 또 다른 느낌이죠. 제 생각에 K5는 부쩍 젊어진 중형 세단 구매 연령층과 고급스러운 감성을 찾는 중장년층 소비자들 모두에게 두루 사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왠지 이번 K5가 또 한 번 역사를 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시승차 한 대가 낙오를 해버렸네요. 지금 파주 방향으로 가야 되는데 인천 방향으로 길을 잘못 들었어요.